자, 해보자. 124번. 혹시 다음 쉬는 시간 한 10분 정도 되니까 그때 안에 뭔가 다 해결 지을 수 있으면 빨리 가셔야 되는 분들도 채점 받고 가세요. 그래서 한번 고쳐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124번부터 할 거고 오늘 근과계수까지 해가지고 숙제 그쪽까지 할 건데 오늘 거 문제들 중에서 조금 어려운 거 있고요. 124번부터 볼 거예요. 1시간 반 진도 일단 나갈 거고 그 다음 마플 시너지 인수분해 정리해주면서 인수분해 까먹을 때 돼서 인수분해도 정리해주고 그렇게 할 거고 동근아 너 앞에 부분 항등식하고 그런 거 기억 안 날 수 있고 안 풀릴 수 있거든. 그거 2월 마지막에 비니까 그거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해줄 거야. 끝까지 돌리고 알겠지? 네. 일단 그리고 문제 풀면서도 설명을 좀 해줄 거니까 너무 걱정 말고.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써 있고요. 일단 저번 시간에 하던 그 유형하고 똑같은데 m 플러스 a 여기까지 써 있고 x m제곱 플러스 요게 써 있는데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진다 라고 써 있으니까 일단 얘가 중근이니까 또 판별식이죠.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m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진다 형태니까 우리가 짝수 공식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떼줄 건데 이때 우리가 판별식 짝수 공식 써주시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 우리가 m 플러스 a 요 덩어리의 제곱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 옆에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b 값은 값이 0이 된다. 이걸로 보면 되겠지. 그때 우리가 여기에서 m제곱 플러스 2am 옆에 플러스 a제곱 여기까지 요 식을 바꿔내주면 지워지는 값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2a 빼기 1 그 다음 옆에 m a제곱 마이너스 b는 0이다. 이렇게 식이 나와. 그때 m의 값에 관계없다고 했으니까 m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식을 정리해줘야 돼 반드시. 알겠어요? 그래서 m의 값에 앞에 있는 거 요 부분값이 0이 되고요. 뒤에 있는 상수항 얘도 0이 된다. 이렇게 푸는 게 항등식 이정계수하는 방식이지. 그래서 오른쪽에 0m 플러스 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각각 계수가 같고 상수항이 똑같다. 이렇게 푼 거예요. 그래서 이 a-1은 값이 0이다. 따라서 a 값은 2분의 1. 요따 대입하시면 b 값은 값이 4분의 1. 이렇게 해서 a, b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고 우리가 12에다가 a 더하기 b 곱하래지.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하나씩 하나씩 분배 법칙 이용하시는 게 쉽죠? 6, 3 이렇게 해서 9 나오겠다. 124번까지는 전형적인 문제들이고요. 125번 잘 하셔야 되고요. 문제가 하나가 조금 중간고사 때 나올 때 어렵게 생각될 수 있는 문제가 125번 형태. 125번 형태. 2차식 써 있고요. 2x제곱 플러스 7xy 그 다음 옆에 3y제곱 플러스 3x 두 방식으로 다 풀어줄 거예요. x, y에 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한다. 그래서 공간 두 개 만들어주세요. 125번. 반반 잘라서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두 번 풀어줄 거야. 일단 당연히 우리가 상관없으니까 x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 다음 y에 대해서 할게요. 어떤 문자로든 우리가 내림차순 정리할 거야. 내림차순 정리. 그래서 x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내림차순 정리한다. 2x제곱 그 다음 옆에 7y 플러스 3 요게다 x 그 다음 3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k 이렇게 됐어. 그때 얘네가 x, y에 대한 1차로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써 있어. 그러면 지금 요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 식에 대해서 얘가 2x랑 x 이렇게 끊어줄 수 있는데 지금 뒤에 있는 y에 대한 식 요 부분 있죠? 여기 요 부분을 인수분해 했을 때 x자로 연산해서 합값 맞춰주면 우리가 7y 플러스 3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지금 다음에 대해서 3y랑 y를 떼가지고 연산할 거 아니야. 맞죠? 그랬을 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여기도 y에 대한 인수분해할 때 마이너스 y가 나올 수 있게끔 조작 걸어달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나는 요따가 우리가 여기 3y, y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7y 플러스 3 나올 거야. 그럼 세트가 3y랑 x 요거 하시면 7y 나와? 이렇게 x자 하면? 안 나오죠? 지금 요 부분이 안 나와. 그래서 요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우리가 여기가 3y, 여기가 y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일단 먼저 하고 근해 공식으로 한번 바꿔줄 거야.
형태 먼저 보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6xy, 그 다음 여기 xy 나오니까 7y 형태 나오겠죠? 맞아?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할 건데, 지금 다음 부분에서 마이너스 1만 차이 가질 때 여기 k 값을 내가 마음대로 막 계산했어. 그랬을 때 계산의 결과물로 상수항 플러스 3까지 이렇게 달릴 수 있게 만들래. 이걸 암산을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해야 돼. 이걸로 풀 수 있겠냐고.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었어요. 뭘로 했었어? 방금 말해버렸어. 근해 공식으로 하는 거야. x에 대한 근해 공식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정리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x에 대해서 근해 공식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짝수 공식 형태가 안 잡히지. 그럼 2a니까 분모가 4가 되고, 그 다음 분자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3 여기까지 달려. 그 다음 뿔마 루트 요 덩어리 7y 플러스 3 요거에 제곱하시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 곱하시면서 요거 곱할 거니까 우리가 8, 그 다음 옆에 3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k야. 요때 지금 다음 식의 형태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내가 근해 공식의 결과물로 2랑 3이 근으로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인수분해 형태로 식을 바꿔 써주면 는 0이 된다. 요 형태로 설명 예시 정확히 앞에 개념 설명할 때 똑같은 문제 있었어. 기억나세요? 요렇게로 바꿨던 거. 그때 그럼 요 부분을 전부 이항해가지고 어떻게 적는 거야? 요 식을 x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하나 그 다음 옆에 x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하나 이렇게는 0 이렇게로 바꾼 거야. 그때 얘네가 x, y에 대한 1차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셔야 된대. 숫자체가. 맞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 여기 루트에 대한 거는 너네가 차수 배웠어 안 배웠어? 이거 지난 시간 얘기했어요. 루트 x 저 몇 차야? 모르죠? 우리가 이렇게 루트 있는 거랑 x분의 1 요거는 다항식에 대해서 다항식의 차수로 인정이 안 돼요. 다항식 차수 인정이 안 돼.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식이 반드시 완전 제곱식이어야지 우리가 뚫고 나오면서 1차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였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지 1차식으로 인정된다고. 뚫고 나와야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어떤 식이어야 된다? 얘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여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지금 요 밑에 거 지우고 요 부분 완전 제곱식이다 잡을 거야.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요거 갖고 한 번 더 간다. 여기 별이라 칠게요. 저기 루트 안에 있는 별식을 전개하시면 다음 식은 7, 7, 49y 그 다음 여기 24 이렇게 빼시니까 25y 제곱 얘가 돼요. 그 다음 우리 1차항 계산하시면 6, 7, 42랑 플러스 8이니까 플러스 50y 그 다음 옆에가 9에다가 옆에다가 마이너스 8k 이렇게 달리죠. 이렇게. 그때 다음 식이 우리가 어떤 식이란 거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야. 완전 제곱식. 그때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때도 똑같이 요 값은 0이다.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뭐 하시면 돼요? 절반의 제곱 형태로 우리가 갈 수 있게끔 판별식 dy는 0이다. 요거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판별식 dy는 0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y에 대한 판별식이 값이 0이 된다 라고 써 있는 거고요. 그때 여기에서 짝수 공식 찍는다. 2 곱하기 25. 그래서 25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 AC 할 거니까 마이너스 25 그 다음 옆에 9 마이너스 8K 요 값이 몇이다? 얘가 0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야. 그래야지 완전 제곱식 형태가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계산하실 때도 우리가 자연수가 껴있을 때도 계산할 때 여기에서 전개하시거나 25 곱하기 25 하시면 계산 점점 못해요. 뭐 해야 돼? 인수분해 땡겨야죠. 그래서 인수분해 땡겨준다. 25로 앞으로 땡겨주면 앞에 거에서 25 잡히고 옆에서 마이너스 9 플러스 8k 이렇게 잡히는 거야. 요 값은 값이 0이다. 그때 25는 0이 될 수 없는 숫자니까 지우고 요 값 계산해주면 16이니까 k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까요? 천천히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y에 대해서 한 번 더 해줄 거야. 그래서 시작 문자의 y로 한 번 더 할 거예요. 요거 출제율 높으니까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주빈아 이해되지 이거? 도훈아 알아들었어? 오케이. 후더가 알았어? 요걸로 연상 껴맞추기가 엄청 힘들어. 종인아 뭔 말인지 알아? 요 연산으로 껴맞추려고 하면 자 여기에서 봐봐 그냥 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서 내가 설명하던 그 구조가 뭐냐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만 차이 나면 되잖아. 내가 그럼 요따가 나 마이너스 4를 쓰고 싶었다 그냥 마이너스 12 만들었어요. 여기 마이너스 1 만들면 되잖아. 그럼 여기 11 이렇게 적으면 적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고 요거 갖고 검토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못 맞춘다고 지금 수를. 오케이? 그래가지고 요걸로 할 수가 없어서 근해 공식으로 우리가 처리할 거다. 아까 밑에 썼던 그 근해 공식 방법을 이용해서 라고 한 거야. 오케이? 이제 그래서 우리 y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y 갖고 한번 더 풀 거고요. 그래서 같은 방식인데 얘네가 문제에서 조건이 xy 1차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된다 라고 써있을 때 똑같이 요거는 0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꿔준 거야. 근해 공식 우리가 방정식으로 바꿔야지 근해 공식 쓸 수 있으니까. 그때 다음 식을 y에 대해서 정리해 줄 거예요. 3y제곱 그 다음 옆에 y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플러스 7x-1y 그 다음 옆에다가 2x제곱 그 다음 옆에 플러스 3x 플러스 k 이렇게는 0이다 이렇게 한 거야.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그때 우리가 다음 식도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이 인수분해 처리가 잘 안 되니까 인수분해 할 때 여기 더하기 3 여기 맞추려고 하는데 여기도 맞춰야 돼. 못 맞춰. 그래서 근해 공식을 쓴다. 근해 공식. 그래서 y에 대해서 근해 공식 써주시면 2 곱하기 3이죠. 6분의 요 형태로 시작해서 마이너스 7x 플러스 1. 그 다음 옆에 뿔마 루트 그 다음 여기 7x 마이너스 1. 7x 마이너스 1에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12 여기 4랑 마이너스 3 곱한 거예요. 그 다음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 여기까지가 루트 안에 이렇게 들어와진 거야. 그때 우리가 인수분해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 근해 공식을 왼쪽으로 이항하시면 y 빼기 모는 0 그 다음 y 빼기 또 모는 0 이렇게 된 거를 y 빼기 무슨 식, y 빼기 어떤 식 이렇게 해가지고 는 0으로 바꿔서 2차 방정식 만든 거잖아. 아까 설명 밑에다 한 것처럼 x는 3이야 x는 2야 이랬을 때 x 빼기 3 한 덩이 x 빼기 2 두 덩이의 곱값은 값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또는 이렇게 잡히면 오케이? 요거랑 요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우리가 요 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만든다? 얘가 왼쪽으로 이항하셨을 때 차수적인 문제가 여기 부분에서 루트 안에 있는 다음 식에 대해서 우리가 얘가 차수적인 문제가 생겨. 차수 문제가. 그래서 여기가 어때야 돼? 루트 안에가 완전 제곱식의 형태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지만 우리가 요 식이 여기 루트 안의 식이 루트를 뚫고 나와서 차수 문제가 없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왜? 얘는 절대값 괄호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요 괄호만 남는 거니까 차수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야. 반드시 완전 제곱식이어야지만 루트를 뚫고 나올 수 있다고. 루트 뚫는 법 한 개밖에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 안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여기 똑같이 별로 만들게요. 다음 식이 어떻게? 완전 제곱식이어야지만 문제 조건에 참이된다 라고 하는 거야. 완전 제곱식. 따라서 지금 다음 식을 전개하시면 여기가 몇이야? 49x제곱 마이너스 24x제곱이니까 얘가 25x제곱. 그 다음 1차 항은 마이너스 14x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36 해서 마이너스 50x 그 다음 상수항이 1 여기가 마이너스 12k 이렇게 x에 대한 식으로 나온 거야. 그때 다음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 라고 하셨으니까 는 0 만드시고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한다? 완전 제곱식은 판별식 d가 0이 되면 된다. 그래야지 완전 제곱식이잖아. 완전 제곱식 중근 같은 말이야. 옆에 우변은 0 써있으면 근해 공식으로 중근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만 써있으면 는 0 없으면 완전 제곱식으로 보는 건데 는 0 너가 쓰면 되잖아. 알겠어요? 그렇게 쓰면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판별식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25의 제곱 덩어리 만드시고요.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25, 1 마이너스 12k 요 값은 0 이렇게 된다. 그때 아까랑 똑같이 요거가 플러스로 바뀌죠. 제곱이니까
25로 묶어주시면 얘가 25 빼기 1 플러스 12k 얘가 나온다.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똑같이. 그래서 여기가 24니까 k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온 거야. 반드시 똑같다고. 어떤 문자로 내림차순 하시든 상관없어요. 근데 숫자가 확 큰 거가 있거나 하면은 요거가 1로 나와 있어. 얘가 뭐 13 써 있어. 13으로 앞으로 당겨서 하시면 조금 계산할 때 불편할 것 같아. 계산 쉬운 쪽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개수 낮은 쪽으로. 근데 어떤 풀이를 하셔도 이건 맞출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다음 그래서 답이 두 1차식의 합 구하라고 하고 있지. 그래서 두 1차식의 합 구하라고 하니까 그것까지 구해줄게요. 다음 식에서 k 값이 마이너스 2래. k 값이 마이너스 2. 여기 자리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여기 요 자리가 마이너스 2니까 다음 식은 어떻게 잡힌 거야? y는 6분의 마이너스 7x 플러스 1 뿔마 루트 요 자리가 k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대입하시면 25 되는 거지. 그래서 다음 부분이 25 x 빼기 1의 완전 제곱 요 형태야. 그래서 이 부분에 25 x 빼기 1의 완전 제곱 형태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랬을 때 양변에 6을 곱해줄래. 여기 6y 되죠? 6y 값은 마이너스 7x 플러스 1 뿔마 루트 뚫고 나올 수 있어. 어떻게? 뿔마 25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렇게요. 5 절대값 x 마이너스 1 이렇게. 근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저 처리가 똑같이 되는 거야. 하나는 자 예식이 어쨌든 x 빼기 1로 나오든 마이너스 x 빼기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든 얘네가 뿔 말을 하나씩 붙이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얘가 x 빼기 1로 나왔다라고 하면 플러스 하나 붙이고 마이너스 하나 붙이니까 처리가 여기 밑에 마이너스 붙이고 플러스 붙인 거랑 똑같이 되지. 그래서 식은 두 개로 일정하게밖에 안 나오니까 그걸로 해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왼쪽으로 적어주면 요거가 잡히고요. 플러스 옆에다가 x-1 얘가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되는데 이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 얘를 왼쪽으로 2항 걸어주시면 돼요. 2항. 그럼 얘가 7x 플러스 6y 그 다음 옆에 여기 계산하시면 상수항이 플러스 2죠. 플러스 2, 그 다음 요거 마이너스 x, 플러스 x,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넘어간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는 8x 플러스 6y 마이너스 2 얘가 한 덩이, 요 아래 덩이가 그 다음 위에 거 위에 식 정리하시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얘는 우변식이 마이너스 6x가 되니까 이항하시면 6x 플러스 6y는 값이 0이다. 이렇게로 우리가 두 가지 식으로 정리된다 라고 하는 건데 이때 우리가 개수값 맞추기 위해서 x에 대한 개수값 조작 거시면 돼요. 뭔 말이냐? 인수분해 결과 x 플러스 1, 그 다음 옆에 x 플러스 2는 0이다. 여기까지 인수분해가 됐어. 근데 문제에서 인수분해했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2로 써 있어. 그럼 요 부분 체크해서 써줘야 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식이 요 형태랑 식이 요 형태가 된다까지 잡았을 때 6을 나눠주시면 x 플러스 y는 0이다 하나. 그 다음 요 식은요. 4x 플러스 3y 빼기 1은 0이다 둘. 요 식과 요 식으로 우리가 정리된 건데 개수값 맞춰줘야 된다고. 개수 맞춰줘야 돼. 여기 2x제곱 나올 수 있게끔. 오케이? 그럼 그 부분 적기 위해서 요 형태랑 요 형태가 되는 게 맞는데 이때 얘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요 형태가 맞아지는지 개수값 생각해서 적어달라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먼저 정리해주고 답 마무리해보자. 뒤에 답 정리해줄 거예요. 여기까지 먼저 적어줘. 먼저 정리해줘. 적었어? 잘 정리했어?
그 오른쪽 부분까지 정리해 주세요. 뒷부분 답 지금 해답 써줄 거야. 하는 방법은 알아들었죠? 여기에서 저 형태가 1차식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계산할 때 저기 5 뽑아놓고 5를 안 붙였거든? 5를 안 붙였거든. 자, 여기에서 요 부분 5 요거 달려있죠? 지금 요따 5를 못 달았다. 5를 못 달았어요. 미안. 여기 5 달아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개수값 맞춰가지고 식 정리해 주시면 끝나요. 오케이. 요거가 두배 형태, 요게 두배 형태 2분의 1 이렇게 형태가 잡혔을 때 우리가 여기 개수값 요 자리가 맞게끔 우리가 인수분해 형태로 잡아주시면 된다. 왜? x 플러스 y 곱값하고 다시 첫 번째 식의 곱값과 두 번째 식의 곱값으로 우리가 정리했을 때 개수값이 맞는지 확인해 줘야 돼. 부족하거나 개수값이 안 맞으면 항등식이 안 맞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요 주황색 식 껴가지고 계산 마무리 할게요. 주황색 5 껴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요 식에서 얘가 5x-5 얘가 되고요. 계산하시면 5x랑 마이너스 7x 계산하시니까 우변식이 마이너스 2x 되고 여기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4가 돼요. 이렇게 왼쪽으로 다 같이 넘겨줄게요. 첫 번째 덩어리는 2x 플러스 6y 마이너스 4 얘 값 플러스 4 요 값은 0이다. 2로 나누시면 x 플러스 3y 플러스 2 값이 0이 된다. 얘가 첫 번째 식, 얘가 1번식이요. 1번식. 그 다음 2번식 갈게요. 2번식은 어떻게? 우변식 먼저 정리해주자. 마이너스 5x 그 다음 옆에 플러스 5 요거 계산하시니까 둘이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2x 되고요. 계산하시면 플러스 6이 된다. 왼쪽으로 2항 갈게요. 2항 가시면 12x 플러스 6y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6은 0이다. 6으로 나누시면 2x 그 다음 옆에 플러스 y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1 요 값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전개하셨을 때 여기 2차 개수 맞죠? 확인되고 그 다음 여기 y제곱 개수 맞죠? 문제 없는 거야.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두 식을 어떻게 한다? 더해달라. 그러면 3x 그 옆에 플러스 4y 플러스 1 요 식이 되겠다. 두 1차식을 인수분해 형태로 우리가 잡아준 거야. 이렇게 된다. 이거 뒷계산 은근 틀리거든? 방금 틀려서 미안한데 노리고 틀린 건 아닌데 잘 틀려요. 계산 잘해줘야 돼. 근데 여기에서 뚫고 나올 때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에서 위로 우리가 플러스로 나오든 마이너스로 나오든 뿔마 붙여서 어차피 처리법이 일정해. 둘 다 되는 거잖아 하나씩.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냥 붙이시면 된다 뿔마. 이렇게요. 그 다음 그 다음 126번 다음 식이 허근을 가진다 라고 써있어요. 126번 2차 방정식이라 써있고요. a 더하기 c 그 다음 옆에 플러스 2bx 그 다음 옆에다가 a 빼기 c 요 값이 허근을 가진다 라고 써있어요. 허근은 중근 된다? 안 되죠? 루트 안에가 음수여서 뿔마 다 달려. 오케이? 그러고 지금 여기에서 ABC에서 세변 길이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말해달래. 그럼 판별식 써야죠. 우리가 근의 범위가 잡혀있고 우리가 허근 이걸 쓸 수 있으니까 판별식으로 우리가 답을 내주면 되겠다. 그래서 짝수 공식 형태로 가실 거고요. b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c랑 옆에 a 빼기 c 요 값이 허근을 가지게 해달라. 계산하시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값이 음수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옆에 플러스 c제곱이 값이 음수다. 이항하시면 a제곱 값이 b제곱 플러스 c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기억나? 중2 거죠? 해줄게요. 이거 기억하는 법.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보통 잘 안 나.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저 부등식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 는 요 형태가 뭐였어? 피타고라스죠. 피타고라스. 그래서 A가 이렇게 생겼을 때랑 B, C 요 형태가 직각삼각형일 때야. 이때는 식이 어떤 식이 성립하는 거야?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값이 A제곱이다. 얘가 성립하는 거지. 네, 각도를 펼칠 건데 요 변은 고정이에요. 요 변 고정. 그 다음 요 C의 길이도 고정이야.
근데 옆으로 여기에다 점 찍고 컴퍼스처럼 이렇게 옮겨줄 거야. 이렇게. 길이 똑같이 옮긴 거야. 그럼 이때 A 길이가 이렇게 옮겨졌을 때 길어져 짧아져? 길어져 짧아져? 눈으로 아는데? 아, 내가 잘 못 그려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만 그려줄게요. 얘가 직각이야. 얘 직각삼각형. 얘가 B고 얘가 C고 여기가 A야. 그때 우리가 요변 길이 그대로 요 옆에다 이렇게 옮겨줄 거야. 이렇게요. C 그냥 고정이야. 길이. 각도만 튼 거야. 얘 C랑요. 우리가 B는 길이가 고정해 놓은 거야. 그때 A 길이가 길어져 짧아져? 둔각이 되면 길어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피타고라스 형태에서 빗변이 길어져 라고 하면은 둔각이야. 그러니까 요 변 길이를 우리가 그대로 옮겨준 거야. 각도를 피면서. 그래서 요 길이 대신에 A 다시라 써주면 더 길어져. 둔각일 때가. 하나만 기억하면 돼서 그래. 근데 저 식을 계속 외울 수 없거든. 그냥 쓱 요거 하나 할 줄만 알면은 반대편이 작다라고 나와 있으면 뭐야? 예각삼각형이잖아. 둔각 하나까지는 하는 법 알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고 우리 예각도 똑같거든. 그래서 예각을 어떻게 하면 되냐? 요 C, 요 변 길이를 놔두고요. 요걸 안으로 좁혀줘. 얘 길이 똑같이. 그럼 A가 짧아져. A 다시 짧아져요. 그래서 줄어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원에서 중심점 요딱 꽂고 하는 거거든. 하는 방법이. 요 변 길이를 반지름으로. 반지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가 중심이야.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거 무슨 삼각형? 둔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이라고 쓰는데 고등학교 거에서 아주 정확히 써줘야 돼. 각도 A가 90도 초과인 둔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잡아줘야 돼. 맞 대응 각이 각 A니까 저 부분 써야지 서술형 점수 줘요. 그냥 둔각삼각형 쓰면 한 1점 감점이요. 그래서 그 다음 오늘 근각에서 좀 다 해볼 거고 요거 하는 방법 기억해야 돼. 알겠지? 요거 기억. 요게 은근 나온다. 고등학교 거 기억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런 거 하는 방법이 체화가 돼 있어야지 고등학교 거만 딱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쪽. 그래서 근과계수 오늘 근과계수 왼쪽 내용까지 할 거고 켤레그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근과계수에서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일단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근과계수 쓰면서 한 사람들이 많잖아. 근과계수가 어떤 내용인데 우리가 첫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요 값은 값이 0이야. 그때 얘네 a, b, c는 실수예요. 얘들아 이거 은근 범위 잘 봐야 돼. a, b, c가 실수여야 돼. 그때 근해 공식을 써줄 거야. 근해 공식을 한 번만 더 쓸 거예요. 근해 공식은 2a분의 여기가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되죠. 이렇게 맞아? 그랬을 때 나는 x1이라고 쓰고 x2라 쓸래. x1과 x2를 합친다. 두 개 근이니까 두 가지 근을 합칠 거예요. 그럼 합치시면 어떤 형태가 되는데 어쨌든 분자값이 하나는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될 거고요. 그 다음 하나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될 거 아니야.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죠. 그때 얘값하고 얘값이 지워지는 거야. 맞아? 그래서 계산 결과물이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면서 얘값은 a분의 b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요 형태가 두 근의 합이라고 한다. 두 근 합.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 두 근 곱할 거예요. 두 근 곱. x1과 x2 두 개의 곱값 할 거예요. 곱값은 그래서 저기 루트 앞에 있는 형태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리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이렇게만 쓸게요. 곱하기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요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합차 공식 형태가 되니까 분모는 4a 제곱이 되고 앞에 거 b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루트의 제곱이니까 안에 있는 것만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와지는 거야. 그럼 계산하면요. 4ac가 분자, 분모가 4aa잖아. a가 두 번. 그래서 약분하시면 a분의 c의 형태가 나온다. 라고 해서 두 근 곱은 a분의 c가 걸린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근해 공식의 결과물이고요. 그때 범위 아셔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그래서 설명을 좀 다시 더 드려볼게요. 근과계수의 성립 범위가 있고요. 계수 성립 범위. 계수가 실수여야지 얘네가 근과계수가 걸려요. 실수여야지. 지금 저기 A, B, C 중에서 I 같은 거가 마음대로 우리가 껴있어. 여기 2 플러스 I 이런 값이 B라고 잡아주면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 버리잖아? 루트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루트 안에 2 플러스 I를 붙였어. 그럼 루트 안에 루트 또 들어가지.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앞에 뿔마 붙여가지고 계산할 때 요 범위가 지금 제대로 잡히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근의 공식은 일단 요 부분을 기억할 거야. 근의 공식은요. 근의 공식은 A, B, C의 범위가 상관이 없어요. A, B, C 복소수면 다 가능해. 근과 계수는 A, B, C가 실수여야지 가능해. 실수여야지. 지금 루트 안에 루트 잘못 박으면 우리가 여기 안에 허수만 계속 돌거든요. 이제 그래서 계산값이 안 잡힌다. 요 범위 갖고 객관식이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 그리고 요거 알 수 있어야 돼요. 근과 계수랑 근의 공식의 범위. 근의 공식 범위 중요해요. 객관식으로 실수만 된다라고 나왔을 때 생각보다 잘 모른다. 그 형태고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CF 써 있는데 참고사항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랑 위에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자,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이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래 거가 문제가 하나 나오면은 엄청 틀리거든요. 아래 거 어렵게 나오면 아래 게 진짜 어려우니까 두 가지 지금 해주고 뒤에 넘어가서 오늘 거기까지 진도 나가고 한번 쉬었다가 마플 시너지 할 거예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를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래. 2x 마이너스 요거를 복소수 범위에서 내가 지난 시간부터 2차 방정식 푸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근의 공식하고 인수분해 방식이 어쨌든 결론이 똑같다가 아까 푼 풀이랑 일치하는 거야. 125번. 그런데 너네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거 인수분해 하면 이상하거든? 인수분해 할 수 없어요. 인수분해 할 수 없으니까 우변에 는 0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는 0. 그런 다음에 뭐라는 거야? 근의 공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복소수 잡으시고 그걸 왼쪽으로 이항해서 인수분해 형태로 잡겠다라고 한 125번하고 xy가 아니라 얘는 복소수로 잡힌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근의 공식 쓸 거예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 형태야. 그럼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러면 값이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b제곱 마이너스 ac. 그랬을 때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럼요. 요 값은 x값이 1 플러스 루트 6 하나 그 다음 x값이 1 마이너스 루트 6 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 형태를 잡으셨을 때 왼쪽으로 이 부분을 이항하시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6 요거 하나 그 다음 옆에는 x 빼기 1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둘 요 값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근의 공식 형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로도 바꿔줄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야. 도훈아 알겠어? 알죠? 후석이 알아들었지?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 나와서 i 껴줘도 그냥 똑같이 이항해서 처리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걸로 하나 잡아줄 수 있구나 라고 해주시고요. 그래서 복소수가 나와도 무관한 거고 얘는 무리수 나왔으니까 무관한 거야. 너네 지금 고1 거에서 인수분해 단원하고 앞에 있던 그냥 2차 방정식 풀이법 거기에서는 인수분해라는 거를 어떻게 했어? 유리수 안에서 제한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무리수로 확장되고 복소수로 확장돼도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근의 공식 통해서 가면. 그래서 근의 공식 통해서 하면 근의 공식 이용하면 우리가 무리수든
복소수든 범위가 확장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이렇게 확장된다. 범위 확장이에요. 지금 계속. 알겠어? 일단 두 번째 fx는 0에 두근이 알파랑 베타면 fax 플러스 b라고 써 있어. fx는 0에 두근이 알파랑 베타다 라고 써 있으면 fax 플러스 b는 값이 0이다. 요거. 여기에서 우리가 두근을 찾을 거래. 지금 f라는 관계는 성립하는 값이, 잘 봐봐. f라는 식이 우리가 근이라는 거는 근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 설명했었는데 얘가 참이 되게끔 하는 식이지. 오케이? 알파 대입하시면 참이 되는 식이야. 그 값을 근이라 부르잖아. 그 다음 두 번째 f에다가 베타 넣으셨을 때 값이 0이 된다. 얘가 근의 정의지. 근의 정의. 그랬을 때 어쨌든 여기가 ax 플러스 b라고 fax 플러스 b라고 써 있을 때도 여기 괄호 f 안에 있는 저 대입할 숫자 있지. 숫자 값이 알파거나 베타여야지만 지금 근이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ax 플러스 b 값이 알파가 될 때만, 그 다음 ax 플러스 b 값이 베타가 될 때만, 이때만 우리가 저 식이 참이 된다는 거야. 반드시. 뭔 말인지 알겠어? f에다가 알파 낄 때랑 베타 낄 때만 값이 참이 된다고. 그게 근의 정의야 지금. 그 문제까지 오늘 할 거고요. 거기까지 숙제 낼 거야. 그래서 이항하시면 ax 값은 b 빼기 알파 요 형태니까 a를 나눠주면 x는 a분의 b 빼기 알파, 다음 식이 우리가 첫 번째 근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항하시고 a로 나눠주면 똑같이 문자만 바꿔주는 거죠. ba, 여기 베타로만 우리가 어떻게 b 빼기 베타에다가 a 나눠준 요 값이 근이 되는 거야. 얘가 근 이렇게 된 거야. 다음 식에. 자, 다시 여기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마지막 처리법 하나만 더 보면 요 값을 그래서 요 자리에다 넣어주자. x값에. 그럼 여기 안에 값이 알파로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근이 되는 거야. 참이 되게 하는 값이 근인 거니까. 근의 정의가 지금 요걸 x에다 넣었을 때 여기 식이 알파가 되지. 그러니까 는 0이 만들어지는 거야. 요거가 생각보다 기본적으로 풀면 되는데 잘 못 풀리거든. 근만 맞춰서 푸는 거야. 근만 맞춰서. 근. 뭐 웃어가. 정리했어 이거? 정리 안 했어? 아니 너 그때 보냈잖아. 이번 주에. 내가 늦게 보내줘서. 오늘 저기까지 할 거고요. 아, 왜 이렇게 많아 저기까지. 137, 138 여기까지 하면 좋은데. 자, 오늘 속도감 있게 좀 할게요. 자, 몇 시에요? 12시 안 됐죠? 몇 시에요? 나 핸드폰이 없다. 12시 됐어? 30분 그냥 한 번에 이어서 해야 되겠다. 그러고 10분 쉬었다 마플 시너지 하자. 네. 그게 좋을 것 같죠? 지민아 왜 이렇게 활기가 없어? 미안하게. 자, 127번 할게요. 127번. 첫 번째, 그래서 조금만 빨리빨리 풀게요. 요 값은 0인 상태인데 여기에서 근이 알파랑 베타고요. 그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요 값에다가 플러스 2가 돼 있고요. 그 다음 분모값이 알파 빼기 1, 그 다음 옆에 베타 빼기 1 이렇게 써 있어. 그때 우리가 알파랑 베타 사이의 관계식을 쓰라는 거잖아. 그냥 말 자체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 두근의 합은요. 값이 2가 되고 두근의 곱값은 값이 5가 된다. 이걸 이용해서 전부 처리가 가능한 식이다. 라고 하는 게 문제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인수분해하라는 게 아니라 곱셈 공식 변형하라는 거지. 그래야지 합과 곱의 형태로만 우리가 식이 제작되는구나. 그 다음 분모값은요.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합과 곱으로만 식을 유효하게 해달라. 다른 거 없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2 넣고요. 2 넣고요. 5 넣고요. 5 넣고요. 2 넣고요.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계산하시는 거야. 그럼 계산 끝까지 해보면 첫 번째는 8,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15 곱하기 2 플러스 2. 얘가 분자값이고요. 분모값은 5 빼기 2 플러스 1 이렇게 된다. 그럼 계산값이 분모가 4고요. 분자값이 마이너스 30에다가 플러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0. 계산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오겠다. 그래서 근각에서 하실 때 곱셈 공식 변형 안 되시면 다 못하는 건데 변형 다 할 줄 알아요. 네. 그 다음 128번. 여기 쉽다. 137 가야지 이제 아까 한 거 그 형태가 나와요. 자, x제곱 마이너스 4x 요 값의 절대값이 1이다 라고 써 있어요. 이거 지난 시간 절대값 한 거 기억나? 이거 거리 개념 있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기억해요. 절대값이 상수, 얘는 거리 개념이 있는 거야. 거리 가능. 근데 절대값이 변수, 그러니까 변수 x예요. 요렇게 써 있으면 이거 거리가 미지수인 상태야. 거리 못 쓰는 거야. 상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가 어떤 거야?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랑 위치를 잡을 수 있다는 거야. 그게 거리 개념이 있다는 거야. 수직선상의 위치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값이 1 또는 x제곱 마이너스 4x 요 값이 마이너스 1. 이항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값은 0.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값은 0이야. 그때 다음 식의 두근의 합 쓸 거고요. 두근합은 4. 그 다음 두근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때 여기 두근합은 4, 곱은 1이야. 이 상태인데 문제에서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플러스 감마분의 1 플러스 델타분의 1이래. 첫 번째에서 근이 얘가 알파 베타인지 불분명해. 근데 어쨌든 우리가 두 개의 형태를 잡으시고요. 그때 통분하시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요 방정식, 첫 번째 방정식에 대한 두근의 합과 곱의 비율을 궁금해한 게 첫 번째 우리 두 가지 골라온 저항의 계산이야. 알겠어? 얘가 근이 알파인지 근이 감마인지가 안 적혀 있어 문제에서. 근데 두 개 골라야 되잖아. 근데 계산하시면 합과 곱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 어차피. 그래서 옆에도 계산하시면 우리가 뭐야? 합과 곱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합과 곱, 그 다음 여기서 합과 곱하니까 값이 어때요? 얘가 둘이 더하시면 빵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빵. 그 다음 128번까지 했고 129번. 129번이 그래도 나름 별표고요. 생각보다 잘 틀리는데 이거 갖고 조금 어렵게 만들 수 있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인데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요 값은 이라고 써있어. 루트 알파랑 루트 베타 저 값을 구하겠다. 지금 그럼요. 봐봐. 여기에서 요 덩이 만들 때 우리가 저 값을 구할 거잖아. 저 시계값을. 저 덩어리 만들 때 루트 알파랑 루트 베타란 건 우리가 반드시 약속인데 루트 값은 범위가 잡혀 있어. 루트 범위가 알파가 실수면은 반드시 여기 안에 있는 거 x가 실수면은 반드시 루트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음수 돼야 한대. 루트 계산했을 때 음수 안 돼요. 음수값 못 들어. 루트 계산의 최소값이 몇이야? 0 이상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도 0 이상, 두 번째도 0 이상이지. 따라서 다한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전제에 깔려있는 식이야, 식 자체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잡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다음 식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계산을 통해서 알파랑 베타 내가 뭐 하지 말랬어? 근의 공식 하실게요. 2분의 3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여기 5 나왔어. 요 값을 하나씩 요따 꼽고 꼽으면 뭐 나와? 이중근호 나오죠.
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했어. 이중근호 절대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할 거야? 다음 거에 대해서 2차 계산할 거야. 그럼 앞에 거, 그 다음 두 번째 알파, 두 번째 베타, 그 다음 옆에다가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온 거지. 맞아요? 그때 여기가 디테일이 사는데 잘 봐. 잘 봐요. 너네 이거 문제 어려워질 때 어디가 어려워지냐면 요 부분 처리할 때가 어려워져. 이거 무슨 내용 새로 배웠어 최근에? 제곱근에 대한 계산 처리 과정. 후서가 뭐 배웠어? 너네가 작년까지 하던 게 양수의 제곱근이잖아. 최근에 음수의 제곱근 배웠잖아요. 음수,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뚫리지. 그래서 그 계산 때문에 문제 어려워질 때 이게 활용이 나와. 근데 잘 봐봐. 써줄게. 여기에서 문제가 어려워질 때 음수의 제곱근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알파, 베타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범위값을 확인해야 돼. 그랬을 때 지금 다음 첫 번째 방정식에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두근의 합이 몇이에요? 3이지. 양수야. 두근의 곱값은요? 값이 1이지. 그랬을 때 둘이 곱하셨을 때 양수 나왔으니까 부호가 같은데 부호 같다. 근데 둘이 더하셨을 때 3 나왔어. 그럼 뭐야? 양수로 부호가 같다. 라고 이렇게 잡힌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처리가 루트 알파 베타로 요 부분이 요 계산으로 바뀌는 거야. 2루트 알파 베타. 근데 가끔씩 음수 나오고 문제 난도는 무조건 음수일 때가 어려워. 거기에서 미스 나오게 나와서. 알겠지? 그래서 후서가 이걸 적어놓는 게 좋을걸? 센C에 있는데 요 문제 센 C만 돼도 있어요. 알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거 여기. 그래서 두근의 합과 곱으로 우리가 처리하셔가지고 저렇게 잡아줬을 때 이제 근과계수로 우리가 나머지 값 대입 하나씩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음 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 값이 3이 되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값이 1이 되니까 더하기 2가 돼서 다음 값은 값이 5가 되는데 그때 요 제곱이 5가 된 거니까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는 값이 루트 5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 요건데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 얘네가 루트를 씌웠을 때 양수값만 된다 했으니까 얘는 될 수 없다. 음수값은 될 수 없다. 그렇게 지우는 거야. 그냥 객관식에 마이너스 없다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 아니고요. 네. 문제 포인트는 아까랑 말한 거랑 똑같이 요 부분이 포인트 1, 그 다음 얘가 포인트가 2야. 얘네 음수인지 양수인지 판단하는 게 문제 어려워질 수 있어요. 생각보다 나왔을 때 잘 틀리고. 그 다음 옆에 거 130번 130번 x제곱 마이너스 5x 옆에가 플러스 5x 마이너스 1 요걸 통해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5베타 요 값을 구해라 라고 써있죠. 지금 요 식을 구할 건데 얘네 근자체가 알파랑 베타래. 알파랑 베타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알파 제곱하고 베타에다가 5배 한 요 관계가 궁금하다라고 써있어. 그럼 반드시 뭘 할 수 있냐면 근이란 거는 대입을 할 수 있잖아.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빼기 1은 0이야. 근데 사실 여기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가 얘 때문에 차수가 안 맞아서 안 풀리는 거야. 그럼 그 차수를 요 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낮춰주는 거야. 차수가 크면 안 되고 항이 많으면 안 돼. 그래서 알파 제곱 값은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이 된다. 그래서 다음 값을 우리가 요다가 대입 넣는다. 대입. 그럼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5베타 얘가 된다. 그럼 마이너스 5로 묶어주시면 돼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옆에다 플러스 1 얘가 된다. 그때 두근의 합값은 그럼 값이 몇이야? 두근의 합값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5 넣어서 계산해주면 26 되겠다. 이렇게로 처리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알파랑 베타의 관계성을 잡으려고 하는데 둘이 차수가 달라. 이미 갈 수가 없어 방법이. 오케이? 그래서 갈 수 있게끔 만든다. 얘들아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데 자 봐봐요. 앞에 요 부분을 5베타 있지? 요걸 차수 키울 수도 있어. 아까 한 방법에 따르면 베타 대입을 하시면 베타 제곱 플러스 5베타 마이너스 1은
0이다를 통해서 값을 키울 수도 있어. 베타로 맞춰줄 수 우리 베타 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근데 차수 키우는 연산 최대한 안 하는 거야. 차수 키우기 안 하려고 해줘야 돼. 할 게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때 하는 거야. 알겠어? 진짜로 도저히 없을 때. 그래서 계산하실 때 계산 툴은 계속 똑같은데 계산은 차수를 낮추자 쪽이 강하고요. 그 다음 한개수를 줄여야 돼. 한개수를 줄여야 돼. 한개수 늘리고 있으면 우리가 거의 다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못 풀어. 이미 기존 식을 못 푸는데 왜 항을 왜 늘리는 거야? 맞잖아. 풀려고 하는데 항을 늘리고 있으면 안 풀린다고. 아시겠죠? 잘 안 풀린다. 그 다음 131. 그래서 2차 방정식 다음에서 서로 다른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관계성이 막 잡혀있다. 131. x제곱 마이너스 6x 옆에 플러스 3값은 값이 0인데 여기에서 알파 베타다. 이렇게요. 그때 옆에 관계성이 또 루트 안에 박혀 있어요. 루트 안에. 루트 안에. 그럼 루트 양수값인 거 신경 쓰면서 하신다. 루트 안에 거. 루트 계산값이 양수거나 0까지 0 이상 값인 거 신경 쓰면서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는 게 처리는 가장 좋은데 지금 차수가 3차까지 나와 있거든? 차수가 3차로 나와 있어요. 지금 요 식이 3차, 2차, 1차 이렇게 3차 덩이잖아. 3차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차수를 끌어내리려고 해줘야 돼. 최대한. 차수를 낮춰주는 거야. 그러면 난 왼쪽, 오른쪽 요 루트 안에 있는 식이 똑같으니까 왼쪽 식만 건드릴 거예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3 값은 값이 0이다. 요 식에서 알파 세제곱 값이 몇인지 찾을 수도 있는데 일단 요걸로 한번 해주고 더 처리 쉽게 하는 거 한번 더 알려줄게. 알파 값 곱해준 거야. 그때 다음 식은 알파 세제곱 값이 몇이에요? 6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해서 요따가 대입해가지고 차수를 끌어내리는 방식이야. 방식 자체는 대입을 통해서 2차로 낮춘 거야. 한개수는 늘어났지만 차수가 줄어서. 오케이? 저 방식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계산을 하고 있는 이 계산의 원리는 계산 원리가 나눗셈이야. 그래가지고 적지 말라고 한 거야. 저 차수 낮추기 하고 있는 게 나눗셈 원리예요. 자 볼게요.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1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야. 요 값을 뭘로 나눠?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3으로 나눠줄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봐봐 먼저.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 알파를 이렇게 넣어줄 거야. 그럼 요따 2알파 세제곱 될 거고요. 요따가 우리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2알파 제곱 될 거고 옆에가 플러스 6알파가 될 거야. 그럼 두식 뺄셈 거세요. 두식 뺄셈. 그럼 뺄셈 것이면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우니까 알파 제곱 나오죠. 지우니까 없죠. 오케이? 그래서 알파 제곱 하나가 나왔는데 요따가 몇 넣어? 플러스 1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된 거야. 그럼요. 여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3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요. 다음 식이 두 가지 지점에서 멈출 수 있는 거거든. 자, 여기에서 검산식 쓸 거예요. 여기에서 검산식. 여기에서 검산식 쓰시면 이 알파, 이를 알파랑 똑같이 쓰네. 이제 알았네. 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1알파 제곱 그 다음 옆에 플러스 6알파 요 값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3 요거랑 우리가 저기 위에 있는 분자값 2알파 플러스 1 요렇게랑요 옆에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3 요 식으로 검산식이 써진 거야. 그럼 얘 값이 몇이라고? 0이라고. 그럼 0이니까 다음 식이 얘로 똑같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검산식.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내가 여기 끝까지 나왔을 땐 검산식이라 부르는데 요 부분에서 계산을 멈춰도 돼요. 아까 요 상태였지? 한 번 더 안 나눈 상태. 여기에서 멈추게 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3에다가 2알파를 곱하시고 알파 제곱이 나머지인 건데 나누기 식이 잘못된 거지. 검산이 안 맞는 거지. 근데 얘 항등식 맞잖아. 더 안 나와도.
그래서 너네가 여기에서 멈출지 여기에서 멈출지 정해줘야 돼. 이때는 어떻게 돼요? 루트 알파 제곱 요 형태인 거야. 얘 때는 루트 마이너스 6 알파 플러스 3인 형태고 둘 중에 언제 멈출지 정하는 거야. 조금 어렵나요? 다시 할게요. 하려던 데까지 안 할게. 일단 시간 맞춰서 할 거고요. 요걸 정확하게 하자. 그러니까 방금 처음에 요 설명했던 거 알겠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니? 이 값을 알파 세제곱에다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낮춰서 차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연산 자체가 요 등식을 이용해가지고 정리하고 있는 거여서 나눗셈식하고 일치하는 연산을 하고 있는 거야. 차수를 계속 낮추는 연산이어서 나눗셈 연산하고 똑같은 거야. 나눗셈 하시면 계속 낮춰지잖아. 오케이? 근데 요 값이 0인 걸 이용해서 아까 그 세로식 썼던 거야. 요 값이 0이니까 어떤 부분이 얘가 계산의 장점이 가지냐면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1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를 0이라는 게 성립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3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나눠주게 된다면 2알파로 나눴을 때 여기가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2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 여기까지 적었을 때 두 식을 뺄센 것이면 얘가 알파 제곱만 남아요. 근데 난 여기까지만 나눌래 라고 했을 때 나눗셈을 정리를 못한 거지. 지금 여기에서 2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1알파 제곱 플러스 6알파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3과 2알파의 곱으로 적어도 항등식은 맞다고. 그 다음 옆에 알파 제곱 이 부분 적어서 얘 항등식 맞다고. 덜 나눈 거지 나눗셈이 틀린 거고 검산식이 잘못된 거고 나머지 논리가 깨진 거지 항등식 맞다고. 지금 요 형태가 자연수 연산으로 하시면요 33을 2로 나눠서 나 15만 나눌래 30 나머지 3이지. 여기에서 덜 나눴는데 2 곱하기 15 더하기 3이라고 적으셔도 33 나온다고. 항등식은 맞다고. 등식은 맞아요. 근데 검산식이 안 된 거야. 여기 차수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걸 추가적으로 더 나누는 연산까지 그냥 해보실 건데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3 두식 뺄셈 하시면 6알파 빼기 3 그랬을 때 여기서 검산식 쓰시면 왼쪽식 똑같고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3 그 다음 옆에 2알파 플러스 1 그 다음 옆에 6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때 얘는 차수 관계가 맞는데 얘는 2차 관계잖아. 근데 항이 두 개고 얘는 항이 한 개야. 계산이 각각 장점이 있어. 얘는 1차 형태고요. 얘는 2차 형태인데 항이 한 가지야. 그때 잘 봐봐요. 여기에서 루트 이렇게 씌웠으니까 루트 이렇게 씌우면 되는데 요 값이 0인 거야. 그럼 요 계산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루트 안에 얘만 들어가진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도 0이잖아 얘가. 그래서 루트 씌웠을 때 얘만 의미가 있는 거야. 얘가 계산이 빵이어서. 그래서 얘가 계산해 줬니? 얘가 계산해 줬니?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계산할 수 있는 케이스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옆에 계산 베타로 문자만 바뀌어있지. 정확히 일치하는 식이니까 루트 베타 제곱으로 우리가 값을 처리한다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루트 6알파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6 베타 마이너스 3 요걸로 갈지 골라줘야 되는 거야. 근데 너는 루트 연산할 때 내가 뭐 하라 했어? 제곱이 있으면 뚫고 나올 수 있다 하잖아. 그게 제일 루트에 대한 강한 관점이야. 그래서 첫 번째가 식이 훨씬 쉬운 거야. 아래 걸로 가시면 막 제곱해가지고 그 계산 또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잘 보세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 6이죠. 그 다음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은 3이죠. 둘이 합값이 6이고 곱값이 3이야. 그럼 둘 다 양수지. 그래가지고 얘 알파로 나오고 베타로 나오니까 이때 두 근의 합값 마이너스 플러스 6 이렇게 적고 끝나는 거야. 위로 가셔야지 짧다고. 얘들아 이거 왜
전기에서 연산하시면 불리합니다. 상황 맞게 하는 거. 저게 루트가 안 씌워져 있었으면 아래식이 더 쉬워. 맞잖아. 6으로 묶으면 6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6으로 끝나니까. 근데 루트 쳐져 있으니까 루트 제곱으로 보시는 게 제일 쉽다. 상황에 맞게 응용돼야 돼요. 그리고 저기 항등식 중간에 끊어도 항등식 맞다. 영훈이 알아들었지? 애들아 다른 거 모르겠고 이거 131번 반드시 복습해 주셔야 돼요. 131번은 복습 써놔주세요. 복습하라고. 30초 있다 넘어갈게요. 잠깐만. 한 개만 더 할게. 한 개만 더. 그리고 10분 쉬었다가 마플 시너지 할게요. 됐죠? 자, 132번. 동현아, 우리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132번. 센 상 정도 될 거예요, 얘가. 마플 시너지에서 터프 문제 정도. 방금 거. 132번 갈게요. 자, 그래서 두근의 비가 2대 3이다 써 있고요. 132번은 x제곱 옆에다가 마이너스 5m 플러스 2 써 있고요. x 이렇게 잡혀 있고요. 옆에 마이너스 6m은 0이다. 두근이 2대 3이다 라고 잡혀 있어. 두근의 비가 2대 3이다. 그럼요, 다음 식에서 나는 한 근을 2알파라고 적으면 다른 근은 3알파가 되겠죠? 맞죠? 그랬을 때 두 근의 합은요, 둘이 합치시면 몇이야? 5알파라 적어 놓을 수 있겠다. 그러면 5알파 값이랑 우리가 두 근의 합값 맞춰줘야 되니까 근과 계수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알파 값은 n 플러스 2가 되는구나. 하나씩이 나와 있는 거고, 그때 두 근의 곱값은 둘이 곱하시면 되니까 6알파 제곱이 되는데 얘 값은 마이너스 6, m이 된다. 알파 제곱값은 값이 마이너스 m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 알파를 풀래, m을 풀래? m을 풀래. 내가 마음대로 가정한 알파란 건 지금 의미가 없어. 그럼 식을 뭘로 살려? m을 살려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알파에 소거하는 쪽으로 계산하실 거니까 갖다 대입인 거야. 알겠어? 살리란 문자 살려야 돼. 이거 뒤에 3차 방정식 갔을 때 더 중요해요. m 플러스 2의 제곱 요 값은 값이 마이너스 m,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m 이렇게 된다. 이항하실게요. m제곱 플러스 5m 플러스 4. 그래서 m의 값은 값이 합과래. 곱과래. 곱은 4가 된다. 곱은 4. m에 대해서. 얘들아 이거 곱값 처리할 수 있지? 여기에서 m1, m2가 m에 대한 2차 방정식 두 근이잖아. 둘이 곱하실 때 근과 계수로 우리가 m의 문자 식에 대한 근과 계수로 처리하시면 돼요. 알겠죠?